문학 쪽을 볼 텐데, 문학은 뭐 총평이 평이하다고요. 제가 문학에서 느낀 첫 번째는 1번, 문학의 시간 단축을 위해 무슨 짓 어떤 짓이라도 해야 된다. 무슨 짓 어떤 짓의 핵심은 EBS 문학 공부. 그러니까 지금 EBS 작품으로 나와 있는 게 소현성록, 자도사, 향화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50%가 반영된다고 해도 3편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시 한 편과 고전문 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소현성록은 사실 EBS 작품인데, 제가 왜 EBS 그 소설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한 걸 이제 한 주에 지금은 현대소설, 고전소설 하나씩 주고 있는데, 사실 소현성록은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6월, 9월 수능 중에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줬냐? 이거 400페이지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휴강 기간에 준비를 해서 주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요.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소현성록은 문제를 떠나서 지문의 상황 추론의 가치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 인물은 누구지? 얘는 또 누구야? 이런 생각들. 근데 있잖아. 내가 오늘 와가지고 사실 제가 수업 준비 때문에 너무 좀 시간이 없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어떤 학생 한 명이 와서요. 자기가 이제 너한테 비문학을 배우고 나서 그 독서에서 사실은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2지문 남았을 때 15분이 남았대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뭐 한 지문은 그냥 못 풀어요, 지금. 그래서 네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뭐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엄매하니? 그러니까 엄매한다고 그래서 그 문법은 다 맞았니? 그러니까 문법 틀렸대요. 2개인가 틀렸대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문법 이거 진짜 쉬워요. 여기에 나온 문법 문제. 진짜 기본적인 문제들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문법을 틀렸고 문법에서 헷갈리고 시간을 썼다 이러면 걔 그러면 당분간 독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문법과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을 실제로 많이 쓰고 심지어 틀리고 헷갈리고 있는데 독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니네가 1년 내내 독서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파트를 확실히 끝내서 단 5분 독서를 덮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실전에선 훨씬 낫다. 여러분들 이거 꼭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도사하고 향화 이거 나왔을 때 안 보셨어야 돼요. 이건 이미 수업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자도사도 전문으로 공부했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문학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짓도 다 의미가 있다. 무조건 보고 또 봐라. 그리고 2번은 수업하면서 얘기할게요. 문학을 난이도 있거나 헷갈리는 문제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그리고 3번은요.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EBS가 아닌 고전이 EBS랑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거는 수능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황해 사시가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뭐 안 나오는 고전을 따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고요. EBS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수준이 나와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소현성록 이건 지문 상황 파악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상서의 셋째 부인. 일단 상서가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 그래서 재상이나 상공이나 상서 같은 단어가 나오면 대단히 높은 벼슬아치라는 거. 고전소설에서는 고전 운문과 다르게 또 필요한 필수어휘들이 있어요.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고전소설에서 상황 파악을 할 때 어휘들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거 고전 한 10작품 정도만 갖다가 풀어봐도 중복되는 어휘들 금방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서 딱 나오는 순간에 아, 벼슬이 되게 높은 사람이구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했다. 여씨가 석씨를 질투하고 있는 거고 안 좋은 애네요, 여씨.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혹시 여기서 이 석파라는 걸 보고서 이거 석씨, 석파 같은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뒤에서 뒤집어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도 사실은 서모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여기 모자가 들어갔어요. 이거 엄마 모자거든요. 근데 이거 상서의 둘째 부인이 석씨인데 걔가 석파라면 이게 모자가 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뭐 서모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서모는 아버지의 첩입니다. 근데 어쨌든 석파를 석씨랑 동일 인물로 여기서 봤어. 일단은 유보했어야 돼요. 이 모자 보고서. 그 다음 보면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적건도 고전 필수어이죠. 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 이 소리고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실언은 말을 잘못했다는 건데 어떤 말을 하는데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석씨 석부인을 칭찬하고 있네. 근데 이게 왜 말실수라고 하는 거지? 아, 여씨가 지금 석씨 이 둘째 부인을 질투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석씨를 칭찬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말실수가 된다. 여씨가 나쁜 여자니까 석씨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겸비하여 시모이신. 시모는 시어머니죠. 양부인이. 그러면 양부인이라는 인물이 상서의 엄마인가 보네. 상서의 부인들의 시어머니니까.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여기서 둘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나를 불러 무엇하려 하느뇨. 내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석씨는 여씨가 어떤 인물인지 대충 알고 있나 보죠. 여씨가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얘기를 한 거니까.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부인과 상서는 상서의 엄마겠죠. 여씨와 석씨의 시어머니니까 내색하지 않더라. 1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청운당이 여씨의 숙소인가 보네. 노군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 이 여자는 또 누구지?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할.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할. 문안 후 소부인의 운치각에 갔더이다. 거짓말이네. 얘가 갔던 곳은 노군당에서 화씨의 방을 엿듣고 있었으니까. 근데 소부인은 누구지? 화씨가 상서의 첫 번째 부인이라는 건 뒤에서 밝혀져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점들을 갖고 견뎌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화씨는 분명히 석씨랑은 다른 애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석씨가 들어오면 기뻤겠죠. 석씨를 질투하고 있으니까 엿들으면 상황이 딱 맞으니까. 하지만 아니죠. 아닌 건 아니니까 견뎌야 돼요.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여 왈. 책망도 고전 필수어의 상대를 탓하다란 뜻이죠. 상서가 여씨를 탓하면서 말하길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요.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으면 금수의 행동이라 짐승 같은 짓이다.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3번 보니 3번이나 봤네. 여씨가 이러는 걸.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어다. 벌을 주지 않고 상대를 용서하네. 모른 거야, 착한 거야. 그 다음 볼게요.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무제와 여태자를 이간했던 이를 떠올리고, 그럼 한무제는 상소를 비유하겠고 여태자는 석시겠구나. 둘을 이간하려고 하는 거구나.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그럼 취성전은 내용상 석시가 기거하는 공간인가? 여기선 그 생각이 맞죠. 여기서는 일이 치밀한지라 네 능히 알리오. 개입했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서술 부분에 서리법 형태 나오면 개입이라는 건 찍고 가셔야 되죠. 1위는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뭐야, 취성전에서 사는 게 양부인이었어? 석씨가 아니네.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 안에 불참함에 시녀 개성에게 청소시키니 개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여기서 이 짐짓이라는 단어 봤을 때 개성이 여씨의 사주를 받은 거야? 이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짐짓이라는 건 하는 척했다 이런 느낌의 말인데, 그럼 의도적으로 침상 아래를 쓰는 척하다가 짐짓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며, 그럼 개성은 여씨의 사주를 받고 지금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건가?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그 다음에 한 문단만 더 볼게요. 하고 스스로 혼잣말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양부인이겠죠. 풀어보니 그 글에 품은하니 흉악하여 참아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석씨가 흉악한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건데 여씨가 당연히 꾸민 일일 테고, 크게 괴이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 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요 구절 있죠. 요 구절을 제가 놓쳤어요. 이 구절을 봤다면 뒤에서 어떤 선지에서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걸 보자마자 개성은 여씨의 사주를 받아서 이 일을 널리 퍼뜨리려고 했는데 양부인이 막으니까 이거를 퍼뜨리지 못하는 것을 조급해했다고 그랬으니까 양부인이 저지한 게 맞구나.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구절에서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흘려봤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쯤 왔을 때 상황을 제대로 다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놓쳤어요. 이걸 놓쳤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걸 한번 봐보세요. 21번인데요 21번에서 보기는 됐고요. 이 3번 있죠. 21번의 3번에서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그러니까 제가 의문보 찍었던 건 이거예요. 이 저지되어를 봤을 때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어요. 양부인에게 글을 보여준 자체가 음모 아니야? 그러니까 음모가 저지된 게 아니라 양부인에게 글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음모는 저지된 게 아니잖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아까 그거 누설하지 못하는 거를 얘가 조급해했다 그 말을 맞다면 양부인이 일단 저지했다는 걸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여준 걸로 음모는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동시에 어쨌든 양부인이 누설을 금지했으니까 저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이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넘겼습니다. 이 선지를. 그리고 나서 5번 선지를 봤을 때 상소는 금수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 뭐야? 뭔 소리야?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도 아닌데 시간적으로 금수행동을 한 건 여씨가 화씨의 방안의 소리를 엿들은 거고, 어젯밤 일은 여씨가 화씨로 변신해서 일을 꾸민 거니까 서로 다른 일이고,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이 지문에서 상소하고 양부인이 서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없는데 이거 5번이구나. 이거 5번을 보고 제가 5번을 찍을 때 3번에서 애매한 근거를 다시 확인하느냐? 전혀 안 합니다. 5번이 답이니까 그냥 찍고 말아요. 그리고 이게 저의 기본적인 문학 푸는 스타일이에요.
애매함을 즐기지 않아요. 왜냐? 확실한 게 있으면 찍을 실력이 있거든요. 너희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부터 먼저 잠깐 봐볼래요? 이 문제가 유일하게 오답률 10등 중에 껴있어요. 미스터 방은 EBS가 아닌데 상황 파악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31번이 보세요. 2번. 이 B가 이게 지문의 이 부분인데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확인함으로써 현장의 들뜬 분위기 하고 걸었어요. 왜냐하면 A가 전혀 들떠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그들의 집에서 나온 그 재산들을 나열한 거고 들뜬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적었다고 봐야 돼? 근데 왜 바로 지우지 않았느냐? 예, 팩트는 일치하니까요. 사람들이 백주사 얘를 혼내주면서 일반 사람들이 들떠 있을 거는 맞으니까 일단 넘기죠. 하지만 2번을 걸었어요. 이 B 부분의 표현이 들뜬 분위기를 떠올리는 묘사 서술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3번을 봤을 때도 역시 걸었어요. 있었더란다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있었더란다 이 얘기는 맞죠.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표현하는 거.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하였다고 그럴 때 이게 군중의 시선인가? 이런 재산들 목록이 있었더란다. 만원어치 여편내의 폐물과 만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빼고 또 이렇게 있었다. 이게 전달하는 형태로 취했으니까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했다고 하는 건가? 얘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2번과 3번을 따져봤자 저도 동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5번 보자마자 2, 3번 보지도 않고 찍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왜 가능한지를. 얘는 그냥 팩트가 틀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있잖아요. 이태준의 돌다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태준의 돌다리에서 보기가 이렇게 주어진 적이 있어요.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근데 부분적으로 아들의 시각에서 서술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서 5개의 밑줄을 치고서 이 5개의 밑줄 친 기역부터 미음 중에 아들의 시각에서 서술된 게 아닌 걸 찾아라.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3번이 뭐였냐면요. 밑줄 친 게 이거였어요. 그도 늦은 점심상을 받았다. 늦은 점심상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들의 시각에서 서술되지 않은 걸 찾아라 이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를 그라고 적었다면 이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요? 그가 왔다. 근데 아버지야 보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되어라는 말을 썼어요. 얘가 썼어요.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서술되고 있다 이 말을 썼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백선봉 누구예요? 백주사의 아들이에요. 이 부분이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적힌 거라면 백선봉은 아들은 왜냐하면 백주사의 시선에서 적힌 거니까. 근데 뭐 이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쵸, 뭐 아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이름으로 부르겠다 뭐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아니 가끔 뭐 연애하다가 뭐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기를 3인칭으로 호칭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뭐 지선이 오늘 아파. 지선이 오늘 힘들어. 근데 지선이 제 와이프거든요. 그리고 얘가 연애할 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솔직히 말하면 기분 좋다?
아니 이게 나도 이게 좋더라고 진짜. 근데 왜 그랬을까 진짜?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어쨌든 그땐 좋았는데 연애할 때. 물론 지금 그러면 서로 죽죠. 뭐 하는 짓이야 팍. 근데 얘 남자예요. 남자에서 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백주사는 이런다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서술된 부분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2번과 3번에서 했던 고민을,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문학을 풀 때 어떤 선지들이 갖고 있는 애매함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확실한 게 있을 때 걔를 놓치지 않을 그 확실함을 갖고 있는 실력이 중요한 거지. 만에 하나 이거 끝까지 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2, 3번 중에서 골라서 찍어요. 그냥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있잖아요. 이게 현대시 부분인데 지금 한 얘기랑 관련해서 문학에서는 아마 34번 문제가 오답률 2등인가 그럴 거예요. 문학 중에서는. 근데 일단 향하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수특 EBS예요. 진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짓도 하세요. 그리고 전문가는 저도 처음 보는 시였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년 보고서 그 유리담장 만든 그라는 놈 좋은 놈이 아닌 것 같다 이 느낌은 있어요. 근데 말했듯이 이거 보기를 먼저 보고 처음 보는 시를 보면 보기 보고서 접근하는 것도 전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본인의 습관일 뿐이지. 34번 문제에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게 34번인데 여기서 예를 봤을 때요. 확장이라는 말에 의문보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 향하라는 시는 순수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시예요. 그걸 어떻게 아나요? 예, 그냥 EBS에서 알아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고. EBS 시 하나에 낯선 거 하나 나오는데 EBS 시는 그냥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현대 문명과는 다른 순수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데 확장이라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 순간 왜 안 찍었냐 하면요. 이게 공동체 터전을 확장한다는 게 어떤 실제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심리적 확장이나 그리고 현대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현대사회도 과거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면 확장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건가? 이거였어요. 그 상황에서 답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저게 답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셨다면 네,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을 찍는 게 아까랑 다를 게 뭐예요? 아까 그 백주사 거기서 5번이 그게 답이 아니었다면 2번 건 거랑 똑같아요. 얘 지금. 그러니까 5번까지 보고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답으로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 순간에 하는 생각은 아까랑 또 반대예요. 이게 과거로 회귀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의 시점은 특정돼 있는 시점이고 확장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는 거구나 하고 1번 찍고 말았어요. 그냥.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제도 받고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조인의 자도사는 EBS에 있어요. 예. 이미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고 황희사시가는 처음 보는 거지만 고전 필소의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상황 파악이 어렵지 않고 중요한 건 다 맞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는 점이다. 여기서 가의 작품 보면 지금 파란색 치는 거 강호 그리고 도롱이, 새우, 녹음 얘네들 다 고전 필수어예요. 그리고 첫 줄 딱 보는 순간에 강호가 자연이니까 자연의 봄이 드니 보자마자 자연 좋아하는 거야? 바로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뒷매에 엉기는 약 이런 거 해석 못하면 일단 넘겨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절을 봤을 때 얘는 분명히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뒷매에 엉기는 약은 뒷산의 약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처음 보면 당연히 모르는 게 맞고요. 하지만 파란색은 모르면 안 돼요. 도롱이는 비옷이에요. 갈대로 만든 비옷이고 이거 나오면 대부분 계절 여름이에요. 새우는 사실 봄의 계절로 나올 때가 많은데 녹음이 또 여름이에요. 그리고 이거 흐름 보면 대추볼, 붉은 볼 봤을 때 아 이거 가을이구나. 봄, 여름, 가을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마지막 겨울은 제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파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작품 그냥 안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이 작품 자도사는 자기 자신을 애도하는 노래고 왜냐하면 임금에 의해서 깜빵에 3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간 이유가 이때 왕이 광해군인데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유폐시켜요. 유폐시켰을 때 그 유폐에 대해서 슬퍼하는 글을 썼다가 예, 임금의 눈밖에 나가지고 깜빵에 갇힌 거고 여기서 이제 동방을 닫았으니 이런 게 깜빵에 갇힌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빨리 얘기해 버리는 이유는 고전 운문은 그냥 EBS의 경우에는 바로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습득이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을 다 봤고요. 문학을 다 봤고